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더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즐겁게 놀고 모텔까지 가서 관계까지 하고 나 원치 않았고 남자가 강제적으로 해서 나는 성폭행을 당했어 라고 우기면 그냥 성폭행 범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충성 반토막입니다. 오늘은 오르가즘을 느껴도 성폭행이 성립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대처 꿀팁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상황은 성폭행범이 여성을 납치해서 강제로 강간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클럽이나 헌팅포차, 동호회, 밴드 등의 즉석 만남을 통해 즐겁게 놀고 모텔까지 가서 관계까지 하고 이 사람한테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꽃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하면, 남자는 고소를 당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같이 즐겨놓은 상황을 몰카로라도 찍어놨어야 됐나? 둘만의 공간에서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더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성폭행을 했다면 증거될 게 널렸겠죠. 하지만 안 하고 같이 즐긴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근데 이걸 증명 못하면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해요. 그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들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준강간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실제로 성관계가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곰탕집에서 남자가 여자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했다고 여자가 남자를 신고한 사건. 실제로 CCTV에는 추행 장면이 잡히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였죠. 추행을 했다면 그 증거들을 댈 수 있는 게 참 많겠지만 추행을 안 했는데 안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되냐고요. 안 한 거를. CCTV에도 안 찍혔는데 나는 너를 추행 안 했어. 안 했다고. 근데 추행 안 한 증거가 없으면 그게 추행한 거요? 아니잖아. 참 당황스럽죠. 증거를 못 대면 난감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성범죄에서만큼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모텔 따라갈 때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나요? 여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커봐요. 생각하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자가 흥분하면 물이 나와요. 물이 막 철철철철 나와가지고 여자가 홍콩을 사정없이 갔다 와도 나 원치 않았고 남자가 강제적으로 해서 나는 성폭행을 당했어 라고 우기면 그냥 성폭행 범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실제로 물 나온 거나 물의 양, 관계 중에 있는 오르가즘이 성폭행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물론 성폭행 당할 때 남자가 너무 잘하면 물이 막 나오고 홍콩을 갈 수 있겠죠. 아,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오르가즘이나 물이 나왔다고 해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럼 남자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미 늦었죠.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원나잇 찬스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찬스를 버리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변호사분께 여쭤봤는데 그냥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래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조건 무죄로 빠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은 학폭 때문에 학교 가지 말라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이니까 저는 잘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잇 가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꼭 참고하세요. 첫 번째,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녹취나 녹화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증거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합의하에 모텔에 입장한 것이다, 관계를 할 것이다 라는 녹취나 녹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확실히 남자 쪽 말에 신빙성이 생기겠죠? 발음이 안 되나? 신빙성. 두 번째, CCTV 확보. 우리나라는 CCTV 천국입니다. 모텔에 들어와서 인포에서 결제하는 것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복도를 지나가서 방에 들어갈 때까지 다 카메라로 찍힙니다. 누가 결제를 하느냐, 팔짱을 끼고 가느냐, 가면서 뽀뽀를 하느냐, 누가 먼저 방에 들어가느냐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강제성이 없고 서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CCTV 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밴드나 동호회로 인한 원나잇은 그 전에 서로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라면 서로가 연락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카톡이든 문자든 그 어떤 메신저든. 그것 또한 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절대적으로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인사불성일 때 허락하는 관계는 나중에 여자가 술이 깼을 때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애매한데 능력껏 하세요. 이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돼? 사실 이건 나도 판단을 못해. 다섯 번째, 상황이 가능하다면 콘돔이나 피임약을 같이 사러 가는 것도 방법이죠.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콘돔도 팔고 약국에서 피임약 팔잖아요. 같이 가서 피임기구나 약을 산다면 그건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증거들을 다 확보했다고 해도 100% 무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 법이 여성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원나잇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나잇은 진짜 똥 밟을 수 있어. 이런 성폭행 신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데 상대방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성병 걸린 사람인지, 성적 취향이 개변태인지, 방 안에 들어가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인지, 도벽이 있어서 돈을 훔쳐서 도망갈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이왕이면 깊은 만남 후에 관계를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꽃뱀을 그 전에 걸러낼 수 있고 더 좋은 만남이, 더 깊은 만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관계해놓고 내가 당했다고 신고해버려야지. 그럼 경찰이 안 믿어주겠죠?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